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야구가 끝나는 날이 1년 중 가장 슬픈 날이라면 야구가 시작되는 날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개막일은 가장 공평한 날이기도 한데요. 모든 팀이 0승 0패라는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망이 어두운 팀들도 개막일에는 웬만하면 매진 사례에 성공하기 때문에 개막전 투수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데요. 1984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1991년 미네소타 트윈스, 1992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세 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우승 청부사로 이름을 알렸던 잭 모리스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1년 연속 디트로이트의 개막전 투수로 나서고 1991년에는 미네소타, 1992년과 1993년은 토론토의 개막전 투수로 나서 14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2001년 박찬호는 부상당한 케빈 브라운을 대신해 한국인 최초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됩니다.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한 박찬호는 7이닝을 7K 무실점으로 막았고 다저스는 6회에 터진 게리 셰필드의 솔로 홈런으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저스는 개막전 선발 투수가 매년 바뀝니다. 2007년은 데릭 로, 2008년은 브래드 페니, 2009년은 구로다 이로키, 2010년은 비센테 파디아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개막전은 커쇼가 등장했고 그의 첫 번째 사이영상을 따낸 커쇼는 2018년까지 8년 연속으로 개막전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커쇼는 개막전 등판이 무산되는데요. 모두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커쇼를 대신해 나선 류현진은 2019년 개막전 잭 그레인키와의 대결에서 6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화려했던 2019년에 막을 열게 됩니다. 2020년은 더 급작스러웠는데요. 당일 개막전 등판을 준비하던 커쇼가 웨이트룸에서 부상을 당함으로써 선발이 더스틴 메이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커쇼는 통산 9번째 개막전에 나섰지만 쿠어스필드에서 5와 3분의 2이닝 10피안타 5자책에 그쳤고 리그 에이스 자리에서 내려온 이제는 개막전 등판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올해 개막전 선발 투수로 워커 뷰러를 발표했습니다.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순위는 1위가 통산 9번인 커쇼, 공동 2위가 7번인 돈 서튼과 돈 드라이스데일, 4위가 6번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5위가 5번인 라몬 마르티네스입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가 발표되기 전 커쇼가 우리 팀에 있는 한 커쇼 말고는 다른 선수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던 뷰러는 이로써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 투수의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올해는 뷰러 개인에게도 사이영 투수로 가느냐 아니냐가 달린 정말 중요한 해일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14라운드 지명을 거절하고 벤더빌트 대학에 진학한 뷰러는 2학년 시즌에 12승 2패 2.64를 기록하고 시즌 후 참가한 케이프 코드 리그에서는 더 엄청난 활약으로 대회 MVP가 됩니다. 하지만 3학년에는 카슨 풀머와 입장이 바뀌는데요. 풀머가 19경기에서 14승 2패 1.83을 기록한 반면 뷰러는 16경기 5승 2패 2.95에 그치면서 풀머가 1선발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에 풀머가 전체 8순위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지명을 받은 반면 뷰러는 다저스의 24순위 지명에 그치는데요. 뷰러의 지명 순위가 크게 떨어진 건 토미존 수술이 예약된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레퍼런스 통산 승리 기여도는 뷰러가 12.5, 풀머가 마이너스 1.1입니다. 워싱턴이 2012년 드래프트에서 토미존 수술이 확정적이었던 루카스 지올리토를 1라운드에서 지명한 이후 뷰러처럼 성공 사례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은 토미존 수술을 받아야 하는 투수를 뽑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짧게 카슨 풀머 이야기를 해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5번이나 팀을 옮긴 풀머는 지난해 신시내티에서 나선 불펜 2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66에 그쳤는데요. 다저스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마이너리그 룰5 드래프트를 통해 풀머를 데려와 둘은 다저스에서 함께 뛸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시 뷰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풀머의 절반 수준인
177만 달러에 계약한 뷰러는 계약 2달 만에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철저한 관리가 시작됩니다. 뷰러는 2017년 98이닝에 이어 2018년 포스트 시즌 포함 177이닝, 2019년 포스트 시즌 포함 195이닝을 던집니다. 그리고 2020년은 단축 시즌이었던 덕분에 포스트 시즌 25이닝을 포함하더라도 62이닝밖에 던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뷰러가 21세부터 25세까지 던진 이닝은 532이닝으로 커쇼가 같은 기간 던진 이닝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 뷰러에게 지난 시즌은 첫 200이닝에 도전한 시즌이었는데요. 8월까지 뷰러의 성적은 176이닝 13승 2패 2.0으로 평균 자책점이 코빈 번스보다 0.22가 낮았으며 6이닝이 더 많은 잭 윌러는 평균 자책점이 3.01이었기 때문에 뷰러가 가장 강력한 사 이영상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러가 9월 5경기에서 3승 1패 1.47, 번스가 5경기 2승 1패 3.22를 기록하는 동안 뷰러는 6경기 3승 2패 4.83에 그침으로써 맥스 슈어저에게도 밀린 사 이영상 투표 4위에 그치고 맙니다. 그럼 뷰러는 왜 9월에 무너졌을까요? 8월까지 뷰러의 포심 평균 구속은 95.3마일, 9월은 95.4마일로 일단 구속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8월까지 피안타율이 1할 8푼 7리였던 뷰러는 9월에는 2할 6푼 1리로 치솟습니다.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3푼 5리에서 9월에는 3할 2푼 1리로 올랐으니까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그동안 좋았던 운을 반납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뷰러가 9월에 맞은 포심 피안타 9개의 탄착군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운데 낮은 공 하나를 제외하면 제구가 많이 잘못된 공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뷰러가 정말로 불운했거나 타자들이 뷰러의 패턴을 간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12이닝 16K 6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한 뷰러는 그동안 포스트 시즌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을 야구가 기대됐는데요. 다저스를 벼랑 끝에서 구해낸 2018년 NLCS 7차전부터 2020년까지의 포스트 시즌 성적이 9경기 3승 무패 1.28이었던 뷰러는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로건앱과의 대결을 패하고 4차전에서는 5회 도중 교체됐으며 애틀란타를 상대한 NLCS에서는 3차전 3과 3분의 2이닝 4실점 2자책, 6차전 4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가을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뷰러는 2019년에도 8월까지 154이닝을 던지고 9월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뷰러가 200이닝을 던질 수 있는 스태미너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메이저리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난해 167이닝을 던진 코빈 번스가 사이 영상을 차지한 것처럼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덕목이 이닝에서 최소 실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리그에서 사이영 5인회에 든 10명의 투수를 살펴보면 2019년은 평균 202이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그보다 20이닝 이상 적은 179이닝이었습니다. 정상급 선발 투수들의 이닝 감소가 단지 2020년이 단축 시즌이어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면 다저스도 번스에게 167이닝, 우드러프에게 179이닝을 던지게 한 미러키처럼 강속구에 기반을 둔 뷰러 역시 이닝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디 애슬레틱 이노세리스의 선발 투수 랭킹은 다음과 같은데요. 1위는 게리콜, 2위는 코빈 번스, 3위는 브랜든 우드러프, 4위는 제이콥 디그롬, 5위는 맥스 슈어저, 6위는 워커 뷰러, 7위는 훌리오 우리아스이고 오타니가 17위, 다르비슈가 21위, 커쇼가 42위, 류현진이 62위, 그레인키가 88위, 기쿠치가 93위입니다. 과연 뷰러는 올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커쇼의 뒤를 잇는 사이영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저스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기전 능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부임 첫 해인 2016년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로버츠인데요. 올해가 2019년에 맺은 4년 계약의 마지막 해였던 로버츠 감독은 2025 시즌까지를 보장받음으로써 계약 기간을 모두 소화할 경우 다저스에서 10년을 채우게 됐습니다. 다저스로서는 토미 라쏘다 이후
오랜만에 장수 감독이 탄생한 겁니다. 보통 감독의 연봉은 잘 공개하지 않지만 지난해 로버츠 감독은 최고 수준인 6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컵스에서 500만 달러를 받았던 조 매드는 에인절스에서는 400만 달러입니다. 에인절스는 주전 포수인 맥스 스태시와 3년 1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연봉은 300만 달러고 내년과 내후년은 700만 달러씩을 받는데요. 올 시즌 후 FA가 될 예정이었던 스태시는 2025년 750만 달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최대 4년을 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오타니는 커트 스즈키와 함께한 16경기에서 3.55, 스태시와 함께한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5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인절스는 스즈키와도 1년 175만 달러에 계약했기 때문에 작년과 포수진 구성이 똑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